두 번째 코로나 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안 어젯밤 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피해 맞춤형이라면서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이 웬 말이냐던 야당. 결국 민주당은 전 국민이 아닌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에게만 선별해서 주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대신 국민의힘도 국민 무료 독감 백신을 고집하지 않고 장애인 등 105만 명까지만 무료 접종 대상을 늘리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는데 또 다른 곳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바로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된 35세부터 65세들, 아무리 소액이다 하더라도 무슨 기준이냐는 겁니다. 이 통신비에서 이렇게 아낀 5,200억 원의 예산 다른 사업에 쓰이게 됐는데요. 그중에서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역시 2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야는 유흥업 장려가 아닌 방역 협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여성단체들은 유흥업소에서 발견이 된 진행이 된 성착취를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세금으로 이들을 돕겠다는 거냐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석 달간 600만 명이 다녀간 화랑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적어도 빠져야 한다며 논란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업계도 표정이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영업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은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보다가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 게 실정이거든요. 네, 단란주점 역시 접객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뿐이지 이 비슷한 일을 하고도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됐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불법 딱지를 붙여놓고 선심 쓰듯이 지원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코로나 지원금을 둘러싼 혼란들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단체들이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열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도 좀 살펴보고요. 광화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반적인 얘기 듣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네, 저는 지금 지난 광복절 당시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던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집회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만 지금까지 6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들이 다가올 개천절에도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크니까 그들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게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인데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같은 이동수단에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현수막이나 깃발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부착하거나 꽂고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행진하는 방식의 집회입니다. 처음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를 제안한 김진태 전 의원은요. 정권이 방역 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또 한 번 집회를 고집할 필요가 있겠냐며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알아보니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요, 차량이든 오토바이든 모이는 방식에 상관없이 어쨌든 사람이 9명 이상 모이면 이제 단속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명씩 차량 한 대에 나눠 타고 총 9대까지만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한 대에 여러 명이 탔다면 9대만 모였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10명 이상이 되는 셈이니까 그건 역시 이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시킨 서울시의 행정명령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경찰 방침이 발표되자 민경욱 전 의원은 아예 전국에 있는 모든 주차장에 차 9대 이상을 주차하지 말라고 하지 그러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생각이 좀 다른 모양이죠. 그건 그 사람들 마음이다. 이 얘기는 묵인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네, 일단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요.
법이 허용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방식의 집회를 여는 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라면서 뭐 어느 정도 좀 옹호하는 톤의 답변을 해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그 모습 한번 같이 보시죠.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한번 판단해 봐야 될 테고,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권리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을 코로나 교통 대란으로 마비시키겠다는 비이성적인 발상이라면서 집회 주최 측은 물론이고요.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겨냥했습니다. 오늘 발언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코로나 부흥 세력과 합작해서 수도 서울을 코로나 교통 대란으로 마비시키겠다는 비이성적 발상입니다. 국민의힘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코로나 방역 대응에 향방을 좌우하는 이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동조할 건지 반대할 건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차량을 통해서 모였던 시위 참가자들이 이제 행사가 끝나고 근처의 식당이나 뭐 카페에서 다시 모이기라도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감염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논란은 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던 정세균 총리 결국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정 총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총리실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서울 종로구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정 총리는 확진받은 직원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모든 일정을 비워놓고 공관에 대기하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말씀하신 대로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그 하루 동안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 동안의 자신의 소회를 SNS에 올려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저 또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다면서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연일 이 개천절 집회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논란이 좀 큽니다. 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좀 튀었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최은미 기자가 얘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주호영 이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큰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는데 사실 이에 앞서서 전 의원들, 그러니까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이 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최은미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의 이 아이디어를 처음 낸 게 이제 김진태 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차를 타고 우리의 의사를 좀 표현하기 낫지 않겠냐 이렇게 그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민경욱 전 의원도 동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의힘이 이 보수 세력 그 태극기 세력과 이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쨌든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가 되는지를 판단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는 사람들 마음 아니겠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권을 중심으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회를 독려하는 거냐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 코로나 부흥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여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의힘이 지금 집회를 지금 독려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했고 우원식 의원도 극우 세력과 결별할 마음이 없다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독려하는 거 보니까 극우 세력하고 이 결별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내부에서도 조금 우려는 나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차 타고 모이신 분들이 집회 끝나고 근처 카페나 식당을 만약에 방문을 한다면 이거는 감당이 좀 안 되는 문제다 이런 우려를 또 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계속 커지는 모양새인데 9대 이상, 그러니까 이제 10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자동차를 타고서 모이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정부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왜 안 되냐, 법적 근거가 있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코로나 부흥 세력이다라고 지금 김용민 여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단호하게 선을 못 긋는 모양이죠?
뭐 조용 대표는 예. 뭐 원칙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 첫 번째는 합법의 틀에서 해야 된다. 예. 두 번째는 방역이 지장 없어야 된다. 예. 세 번째는 교통에 방해 안 된다. 그러니까 합법, 방역, 교통 뭐 세 가지를 두루 지적하면서 예. 뭐 시민의 자유 뭐 그런 걸 좀 강조한 측면에서 그런 걸 지킨다면은 뭐 제한할 거는 없지 않느냐. 예. 좀 원칙론적인 얘기죠. 그나마 다만 이제 그 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좀 간곡히 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게 얘기는 못해도 좀 협조해줬으면 예. 한다. 뭐 이런 식인데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예. 딱 잘라라. 뭐 이런 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민 최고위원이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 코로나 부흥 세력이라고 표시한 예. 거는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싶은데 저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예. 10월 3일은 그 아무리 그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래도 차량 시위거든요. 예. 그래서 법적으로도 지금 경찰에서도 9명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넘는 거는 지금 경찰에서 허용을 안 하니까 뭐 혹시 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 경찰의 지침을 예. 좀 지키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 코로나가 8.15 그 광화문 집회 후에 확 늘었다가 좀 줄었다가 또 어제 110명으로 또 늘었거든요. 예. 그 10월 3일 날 혹시 차량 집회라고 그래도 또 내려서 모이거나 식당에 같이 그럴 가거나 가능성이 그러면 높죠. 또 확 번지고 또 추석까지 이어져 가지고 대란이 또 예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좀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좀 더 강하게 좀 선을 그어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올라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10월 3일 개천절 집회가 누구에게 득이 될 것인가 정치적으로만 따져보면 결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 뭐 잠시 뒤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결국은 집권 세력만 현 문재인 정부 여권만 도와준다 이런 의견이 팽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예. 지금 얘기도 이렇게 이런 식의 이런 광화문 집회 예. 그 봤을 때 이런 식의 집회는 그 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국민적인 반감 때문에 여당의 지지율만 높여진다. 이런 것들은 야당 지지율을 뭐 이렇게 올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제 앵커가 얘기했던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는 얘기고요. 당연히 이제 그 광화문 집회 이후에 그 국민의힘 측에서도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측에서도 좀 집회 개천절 집회를 좀 삼가해달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뭐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국민의힘에 대한 그 여론이라든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형식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좀 먼저 다시 한번 좀 듣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대표님께서 이제 개천절 집회는 미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게 전체가 모여서 전체가 빡빡하게 모여서 코로나 방역에 방해되는 걸 걱정하는 거지 정치적 주장을 하지 말라고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거나 강요할 권리가 없지 아무에게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이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 방역을 저해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야당의 원내대표와 대통령으로까지 확전된 양상인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계속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태극기, 아스팔트 세력을 과감히 정리하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로도 확장을 해야 되고 전통적 지지 기반인 태극기 아스팔트 세력도 갖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태극기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렇게 어정쩡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8.15 집회 때도 확실하게 선을 못 그었어요. 그래가지고 8.15 집회 이후에 대거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사랑제일교회 관련해 가지고는 뭐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또 집회 관련해서 5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그때 당시엔 또 선긋기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또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 태극기 집회를 관련해서 3.1 운동에 비유해 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상당히 좀 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대중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공감 능력이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로는 집권하기 위해서도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적인 정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이미 여론조사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선긋기를 해야만이 다시 국민의 힘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런 신뢰를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호정 기자,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 방역에 방해한 혐의로 일부 목사들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서울시가 CCTV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려고 교회를 찾았다가 이 교인들이랑 밤샘 동안 대치를 한 끝에 결국에 빈손으로 돌아간 그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당시에 서울시는 이 교인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경찰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이 영장을 들고 이제 들어간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이 당일에 다음 날에도 압수수색을 했고 지난 4일에도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교인들의 동선이 나타난 CCTV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교인들이 그 전에 이미 서버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이 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로 나온 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약 한 1,000여 명 정도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추가 자료들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고발도 추가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별개로 검찰에서는 이 현장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현장 예배를 계속 강행했잖아요. 그 자리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에서도 14명을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간 혐의, 이렇게 4차례간 예배를 이어간 혐의로 이 14명을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김문수 전 지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김 전 지사 관련 유튜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에 이제 모습들이 유튜브에 직접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14명이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검찰과 경찰 이제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증거는 확보되는 대로 이 기소 인원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전 지사, 민경욱 전 의원, 또 김진태 전 의원, 우리 배정우 교수님은 태극기 아스팔트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분들하고의 유착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또 경찰, 검찰과는 별개로 경기도에서도 이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있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서 코로나19 검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 중에 경기도 거주자들에 대해서 이 경기도가 고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도 이 집회에 참석하거나 혹시 이곳을 지나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거부한 경기도 거주자들 역시 이제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난 1차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20명에 대한 1차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추가적으로 이 증거가 확보돼서 이 지난 19일에 이제 14명이 추가로 고발이 된 상황이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검사 거부자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정광훈 목사의 보석 재신청이 모두 기각이 됐는데 자꾸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또 측근들이 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최근 근황이 전해졌는데 이 전 목사의 변호인인 이성희 변호사가요.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 전 목사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지금 전 목사가 건강 문제로 의료병동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맨바닥에서 이 담요를 깔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손이나 뭐 이런 데 마비 증세가 좀 있다 이런 설명이고요. 또 전 목사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일부 교인들이 기도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건 감사하지만 주변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해달라 이런 부탁을 또 했다고 하고요. 또 편지가 또 많이 오는데 개별적으로 편지 보내지 말고 온라인 편지를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유호정 기자, 이 정광훈 목사 어제 2차 옥중서신 얘기 좀 했어요. 뭐 옥중서신이라 말하기도 좀 부끄럽고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번 추석 때 개천절 집회를 야외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지 말고 뭐 집에서 성경책을 읽어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건지는 잘 예.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구속이 될 당시에도 이 개천절 집회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에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예. 보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2차 옥중 서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이 어제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돌아오는 추석 집에서 성경책을 읽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좀 집회를 자제해줬으면 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금 의외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들 이제 정광훈 목사와 함께 집회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과연 이걸 들을지가 이제 의문인 상황인데 예. 좀 아니나 다를까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같은 경우에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가 개천절 이제 추석과 개천절에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데 예. 우리는 목사님 말 이제 못 믿겠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얘기를 유튜브에서 직접 하거든요. 예. 이런 전 목사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전해질지 이 개천절까지는 좀 지켜봐야 예. 할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오히려 집회를 하지 말고 집에서 하느님께 기도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옥순 씨는 아니다. 나가자. 집회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군요. 이게 분열이 일어난 것인지 윤 대표님, 지금 예. 김진태 전 의원도 그렇고 민경욱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주옥순 씨도 그렇고 뭐 배종훈 교수님이 잘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태극기 아스팔트 세력에 기반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내지는 뭔가 경제적이든 뭐든 자꾸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죠. 뭐 그분들의 성향이 또 그러니까요. 예. 그 뭐 주옥순 씨라든지 집회 안 하면 정광훈 그분들은 없는 게 목사라든지 없나 보죠. 예. 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극우라고 볼 수는 없고 그분은 뭐 인종차별, 뭐 국수주의 이런 건데 나치주의자들. 이분들은 이런 뭐 거. 거기는 아니고 좀 극단적인 세력,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고 해야죠. 그분들은 또 이렇게 모여야지 또 힘도 생기고 예. 또 후원금도 오고 또 그러니까 모여야지만 돈이 생긴다. 계속 예. 뭐 그 개천절 모임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이게 위기이자 찬스예요. 예. 예. 이럴 때 어느 정도 선을 딱 긋고 가면은 예.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예. 여기에 자칫 끌려다니다 보면 10월 3일 날 추석 이후에 확진자가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확 늘어났을 때 예. 그때 또 책임을 또 완전히 국민의힘이 또 뒤집어 쓰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8.15 전에도 그걸 좀 선을 그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예. 그때 못 끈 점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줬거든요. 예. 10월 3일은 국민의힘이 좀 더 강하게 좀 선을 그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게 자제를 호소한 게 조금 약간 이제 의외입니다. 구치소 앞에서 기도회 하겠다 이런 분들도 좀 있잖아요, 김태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지금 구치소 앞에서 일부 교인들 같은 경우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광훈 목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도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도회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가 달라진 건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말과 행동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